예, 시장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변동성을 주게 되는데요.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전략을 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이제 빠졌고요. 네. 우리도 이제 오늘 영향을 받는데 나름 뭐 이 정도면 우리 시장의 조정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숨고르기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달 말에 공매도에 대한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코스닥이 장 초반에 1% 이상 하락하다가 네. 지금 낙폭을 1% 안으로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선방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다소 이제 그 지난주 후반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 초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경계는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작년에 12월 18일 날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12월 18일 날 크게 음봉이 만들어졌던 구간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평소에 없던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면 뭔가 좀 하방적으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음봉의 시가에는 상당히 강한 에너지의 저항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의 저항을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이제 새로운 좀 상승 파동으로 좀 전개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그 시가 부근에서 제가 가로선을 그어놓은 부근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번에도 이제 평소에 없던 아주 긴 장대 연봉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지난번 12월 18일과 이번과의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미 증시가 흔들릴 때 제가 이제 공포지수 중에 하나인 미국의 하이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에 지난 주말에 전고점을 이렇게 1개월 추이를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들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좀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작년 12월 18일에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하니까 그때 이제 12월 18일 날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뒤로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안정을 찾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주 후반에 또다시 이제 돈들이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과 함께 동시에 두 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되면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도 한 2.9% 정도에서 안정을 좀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잠깐 반등했다가 안정을 좀 찾는다라면 큰 폭의 하향 조정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기간 조정의 흐름을 미국 증시가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공매도라는 이제 이슈가 이제 한 달 뒤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안 오른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요 증시의 성과를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원래 연초 대비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주요 증시의 성과를 한번 뽑아보니까 홍콩이 아주 세네요, 지금. 그렇죠. 네, 예. 홍콩이 아주 세고. 테크주들이 강하죠. 네, 홍콩 테크, 예. 항생 테크가 강하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코스닥이 우리나라 증시가 그 뒤를 잇고 있고, 미국에 있는 주요 지수들은 보시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미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좀 상승을 했다. 물론 작년에 빠진 거를 좀 회복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어떤 섹터 위주로 좀 상승을 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바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섹터별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네. 아무래도 방산이라든지 뭐 기기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그리고 조선이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데 조선이 안 보이는데? 네, 예. 조선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 사실은 조선은 작년 4분기부터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섹터들 중에서
꽤 많이 오르는 섹터가 있고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섹터들 내에서 종목들은 이 공매도 이후에 약간의 이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산과 조선이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의 매년 전망치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적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제 실적의 뒷받침 없이 좀 왜 우리 기대감으로요. 내러티브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마들도 있고. 자, 이 종목들 연초에 상승률이 큰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번 뽑아온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유리기판의 필옵틱스 쭉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100% 넘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종목 장세? 네, 종목 장세니까요. 예. 근데 이들 중에서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수반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공매도 이슈에서는 좀 선방을 할 텐데요. 너무 이제 실적과 관계없이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들부터 점검을 해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될까가 관심사인데요. 오늘은 뭐 진단키트나 이런 건 좀 일시적인 영향이니까 조금 봐야 되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눈에 띄고요. 한알령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있는데 뭐 엔터나 면세, 여행 그중에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는군요. 네. 일단 뭐 우리가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뭐 엔터, 화장품,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미디어 쪽 이제 순환매가 지난주 후반에 좀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은 좀 최근에 안 오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워낙 이제 2023년 2분기부터 숫자가 잘 나오면서 기대치로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반영을 했었고, 그 뒤로 약간 이제 성장이 좀 꺾이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려감으로 주가는 좀 조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산과 조선의 기울기보다는 좀 완만한 성장입니다. 그죠? 네, 기울기가 완만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요. 그 뒤로는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은 그 부분을 좀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는 부분보다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발등할 때는 이제 LG생활건강이라는 대형주가 좀 움직였는데 그러면 뭐 대형주 쪽입니까? 여전히 인디 브랜드입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특화된 중국 쪽에서 이제 경쟁 사례가 없는 저는 중국하고 경쟁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네, 어떤 아이템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의 노출도가 너무 높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한알령 해제 쪽에서도 좀 조심하자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화장품 전체의 분위기는 이익은 약간 1분기를 저점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업계가 이제 재고가 축적을 하는 과정에서 2월 달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요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도 돌아서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 쪽에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금 확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미국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VT 같은 경우 리들샷이 지금까지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되다가 오프라인 매장들 있죠.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리브영 이제 사진에는 이제 울타뷰티 매장인 모양이군요. 우리는 이제 올리브영 그다음에 이제 좀 저가 마트 그런 쪽으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도 오프라인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T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상치를 가지고 이제 4분기 실적까지는 제가 이제 그려놓은 건데 꾸준하게 아직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뭐 일부 기업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시너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 오해 때문에 빠졌다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구나 오해가 해소되면서 최근에 반등을 좀 주고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은 뭐 지난주 후반부터 투신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중국의 경쟁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국내와 일본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영업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라든지 기타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의 룸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VT가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반하는 유통 쪽을 실리콘2라는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2가 지난주 후반에 우리 사모펀드로부터 한 1,500억 가량을 투자를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오늘 화장품 내에서도 실리콘2가 그래도 한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부분이죠. 아직까지 뭔가 성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들어왔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도 뭐 4분기 매출액 예상치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업데이트를 해놨는데요.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VT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닉이라는 기업은 이제 마스크팩 쪽에 좀 올리브영 쪽에서 특화된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 기업인데, 2016년도 이후로 마스크팩 관련된 사이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이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돌아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뭐 주가의 조정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도 기관 수급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시장의 핵심 포인트들 짚었고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오늘 주목 섹터는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